안녕하세요, 종로 주민 여러분. 매해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이에 저희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나에게 들려주는 희망 이야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종로 주민들이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로구청장 김영종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올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우울감을 넘어서 자살 충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약 13,8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이고 국가적 과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종로구는 2011년 종로구 자살 예방사업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민 한 분 한 분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마음을 모아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취약계층 행복 증진을 위한 돈이동 쪽방, 셋들 마을 사업 등 주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생명 존중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크고 작은 정책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구민 여러분. 저는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이고 정신과 전문의인 서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보통 정신과 혹은 심리학의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라는 것은 예전에 고전에 있어서 찾을 수 있는 혹은 옛 성현들의 말씀 혹은 종교가 있는 분들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0년에 독일의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굉장히 독일의 기초과학의 산실인 그런 곳이 있어요. 이 연구소는 지금까지 3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굉장히 독일에 있어서의 학문의 정점을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구를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를린 위즈덤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련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문헌을 수집하고 또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
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200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시행됐던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었어요. 그 연구에서는 한 마을에서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지혜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겸손함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개는 본인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약 한 50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1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삶의 힘들었던 시기, 삶의 힘들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듣는 아주 방대한 인터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연구팀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 5가지 정도 추려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삶에 대한 개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은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우리의 가치관, 태도, 그리고 판단들을 신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관 혹은 신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신념들을 고집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만 여기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는 않죠.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계속 확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곧 호기심과도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혹은 다른 방식들이 가능하다와 같은 생각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개방적인 태도는 삶의 많은 것들을 이제 낯설게 보는 데에서 또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혹은 방문하는 이런 삶의 어떤 습관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고 너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 자기의 생각들을 혹은 자기의 태도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혹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빨리빨리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관철됐던 특징들은 바로 이 감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이해는 나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크게는 2가지의 어떤 차례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였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욕구들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자기의 이런 감정들에 대한 인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감정들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옳은 감정과 옳지 못한 감정들을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질투심,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혹은 뭐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할 때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다양한 마음들을 인정하기보다는 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라면서
많은 경우는 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도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히 가장 크게는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혹은 우울함, 혹은 불안함,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깨는 이런 감정들도 조절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울, 자신의 분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차려야 하고, 그런 알아차린 다음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잡아먹고 침해하고 나의 통제를 잃게 만들기 전에 주의를 돌린다든지 혹은 상황을 새롭게 관찰한다든지 해석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게 내 차선을 침범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저 사람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화를 덜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감을 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감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표정을 통해서 그냥 옆 사람에 있는 마음들을 혹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우울해지고 긴장하는 사람들 만나면 같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이런 감정들은 전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공감의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공감을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것들은 나와 갈등 상황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는 일종의 공감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 스위치를 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끌 때도 있고, 특히 이제 싸우거나 그럴 때 공감 스위치가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평소에 친절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잔인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나라는 것에 좀 확장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 그리고 나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넘어서 나의 공동체, 나의 나라 혹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들, 이렇게 공감을 가지는, 그리고 나와 동질감을 갖는 그런 집단이 굉장히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넓다, 이런 것들을 또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찰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대해 성찰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관점들을,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똑같은 상황을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조금 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도 지혜의 한 특징들로 발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에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고 죽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최선의 행복들을 찾고자, 그리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그들은 그들의 삶에 나쁜 일, 고통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통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관점들,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성찰들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연구는 밝혀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굉장히 그 남을 배려를 하고 항상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도 물론 많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면서 가족들은 더 어떤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일어나지 않길 원했던 그런 사건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족을 좀 더 끈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안함과 침착함,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종로 구민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